빈소 찾은 그때 그 사람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 3일째입니다. 그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이어서 어제는 또 한 명의 정권의 실세, 허화평 전 수석이 조문을 했습니다. 50 시절 이렇게 주요 인사들만 모습을 보일 뿐이고 빈소와는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빈소 밖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인데 정치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 기회에 우리 이야기하자고요. 그만하시죠. 예. 보고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하고 거의 일치가 돼서 좋다. 빈소 3일째 모습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죠. 과거 배우로 활동했던 박상아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맡고 있는데 뭐 전광판에 이름이 있니 없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카메라에도 포착이 좀 됐어요. 네, 그럼 뭐 박상아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슈퍼 탤런트를 통해서 익숙하게 우리에게 알려졌던 스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모아졌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재벌가도 그렇고 어떤 집안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뭔가 어떤 징조가 있다 싶으면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게 또 한편으로 대중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 장례식장에 있는 가족 전광판에 둘째 며느리인 박상아 씨가 빠져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첫째 며느리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굳이 넣지는 않는 이런 수준으로 정리를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뭐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씨도 조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 빈소에 이순자 씨가 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이사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무슨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정치적인 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노태우 대통령, 별세하신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씨 모습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노재현 변호사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가족 간 관계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도 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드리고 조의를 표했다. 전직 대통령의 자제들이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제가 오늘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오늘요. 뭐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그 자제들이 뭐 빈소를 찾은 거는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또 대통령의 그 자녀라는 어떤 그 공적인 또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찾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사망이 갖는 조금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어떤 역사적 의미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체제가 87년 체제입니다. 87년에 개헌한 그 헌법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87년 체제의 주역들이 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그 대선을 앞둔 시기에 메시지를 표명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대선 때문에 오히려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조문을 못 가니까 메시지도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박근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용서의 화해의 문제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예. 그럼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를 증오하면서 계속 그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되는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노태우 전 대통령 저 가족들처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유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 김대중 저 도서관이나 그 관련자들 입장은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조문했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더 큰 화해와 더 큰 용서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들 가운데 중 극히 일부만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습니다. 말씀만 해주실 수 있나요? 다 함께요. 어떤 말씀하시고 나오셨어요? 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는 뭐 역사가 할 일이고 저는 다만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빌 따름입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조문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자격으로 오늘 그냥 조의의 뜻만 표하고 나왔습니다. 모두 야당 의원들인데요.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문객보다 항의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더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두환 씨의 빈소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위선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를 향한 행보와 발언은 그저 표를 의식한 쇼맨십에 불과했던 겁니까? 글쎄요, 이 질문은 특별한 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광주가 지역구이신 김경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실제로 여당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의 무릎 사과는 쇼였냐라는 비판을 했어요.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의원, 김기현 의원, 김석기 의원이 어제 오늘 빈소를 찾았는데,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기만 될까요? 글쎄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 세 분은 안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해요. 아하. 윤상현 의원은 어쨌든 한때 사위였잖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인척관계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주호영, 김기현, 김석기 세 분은 안 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조금은 과하신 게 아하. 줄줄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상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나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도 처음에 가겠다고 했다가 젊은이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나도 안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들이어서 저거를 줄줄이 나타났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무릎 사과한 것을 쇼였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도한 논평이 아닌가 싶고, 예. 어쨌든 전두환 씨가 우리 마지막까지도, 저는 사실은 유언장에라도 정말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한 구절이라도 남기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많이 밉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최초에 당 명의로 이제 SNS에 이제 저기에 대한 대응을 했을 때 몇 번 논평을 고쳤어요, 보면. 예. 초창기에 고쳤던 내용들도 사실은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인께서 저렇게 논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고 적합한 정도의 논평을 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빈소를 찾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며 동시에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추징금 미납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세금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 유족들이 뭘 부담한다거나 이런 부담이 없는 것이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납한 것에 대해서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우려를 하셨고, 일단은 더 찾아내서 추징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그 원래 제도를 고쳐가지고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윤호중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급 입법이라든지 이런 좀 사법적인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두환 씨가 죽고 나니까 하나의 이벤트로 입법을 한다라고 하는 그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을 추진하겠다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같은 날에 돌아가신 5.18 트라우마 피해자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왜 살아 계실 때 챙겨드리지 못했는가? 이것부터 챙겨야 된다. 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 그동안 미진한 것이 없었는지 그것부터 챙기는 것이 의회, 여당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리면 윤호중 대표께서 저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쇼에 보면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서라도 전두환 씨가 뇌물로 받았든지 불법적으로 받았던 돈을 제3자 명의로 숨겨놓고 있다든지 은닉재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거기서 압류를 하고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현재의 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마 저 추징 미납 문제가 돼가지고 검사들이 그때 40~5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마 저 추징을 하기 위해서 재산 추적을 근 1년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저 전두환 씨가 죽고 나니까 마치 법 제도가 미비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지금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